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시용. 자, 동명사의 태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랑 태랑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동명사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조금 불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모든 준동사가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한다라는 말이고, 문장의 목적어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어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를 사용했다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그냥 적어볼까요? 전치사의 목적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별도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절 주어와 불일치한다라는 점인데,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단 한 번도 어법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단 한 번도 어법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처럼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네 가지가 있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네 가지가 있고, 책에 나온 것대로 첫 번째로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쌤이 만약에 재민이한테 와줘서 고마워, 사실 요거긴 한데 그냥 의미상의 주어 그냥 쌤이 억지로 살려볼게요. 자, 네가 와서 고마워라고 할 때 소유격이 원칙이다. 오케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건데, 뭐 어법상 맞지는 않습니다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보여주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쌤이 재민이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고마워 재민이 오게 해서 라고 만약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재민이를 그냥 대뜸 히즈로 받으면 재민이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치? 그럴 때는 이 명사에다가 뭐를 붙여서 소유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응? 셀프? 재민 셀프? 뭐가 있을까? 그래요. 어퍼스트로피 S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격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퍼스트로피 S를 쓴다. 재민이가 오게 해서 너에게 고맙단다. 자, 근데 구어체에서는 소유격 이외에도 목적격 사용해도 괜찮아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야. 목적격을 사용해도 괜찮다. 그러면은 thank you for him coming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가 오게 해서 괜찮다. 자, 근데 목적격을 똑같이 재민이로 쓰고 싶어. 그럼 목적격 쓸 때 재민이에다가 더 붙일 말 있어요, 없어요? 목적격. 이거 생각해보면 돼. 목적어를 그냥 나 재민이 알아 라고 할 때 이 목적격으로 쓰인 명사 붙은 말이 없지? 그러면은 그냥 목적격의 말이다 라고 해서 일반 명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 명사가 많이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독해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모의고사 독해할 때는 이 두 가지, 소유격과 일반 명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근데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오케이? 어디 책에, 일부 책에 보면 이것은 문어체다, 이거는 구어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네 쓰고 싶은 거 쓰면 된다. 그러므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왜 갑자기 문장을 이렇게 썼지 싶을 때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동명사의 시제와 태 역시나 똑같습니다. 시제가 같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제가 같을 때는 원형을 쓴다. 앞설 때는 have pp를 쓴다. 같을 때는 being pp를 쓴다. 앞설 때는 having been pp를 쓰면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자, 이것에 대한 연습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말을 지나갈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숙제가 되겠어요. 자, 이쪽 페이지로 넘어가자. 자, 분사의 능동수동을 배우겠다라고 하는데, 분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분사. 자, 강지민, 분사는 동사를 뭐로 만든 거라고 했습니까? 형용사. 오케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이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분사의 태에 대해서만 다룰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되게 킹받는 사실은 뭐냐면 책 한번 넘겨보시면은요, 우리가 마치 분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분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분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분사의 정체를 한번 생각하기 전에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형용사 규칙 얘기하고 오늘 수업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알겠죠? 형용사 규칙을 얘기하고 오늘 수업은 끝이 날 것이다. 형용사 규칙 쌤 얘기해 줬었어요? 쌤이 뭐 그린 것 같아요? 개미?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자 어딜 그린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해줘야 되나? 뭐 같아? 네, 유럽과 아프리카 지도 그렸어. 유럽과 아프리카인데 예전에 이렇게 지배했던 나라를 기억하시나요? 세계사 배우신 분 인정이 알아? 요렇게 대제국을 지배한 국가가 어디 있을까? 대제국을 건설한 곳. 그래서 유럽인들의 정신이 담겨 있는 힌트.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서양 철학의 중심 어딜까? 로마예요, 로마.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너무나도 이 유럽을 꽉 잡고 있다 보니 로마 때문에 기독교도 들어오고 로마가 너무 꽉 잡고 있다 보니 언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자,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을 했어요. 지금 현재로 치면은 한국어에 한자가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한자가 있는데 그 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쌤이 형태소 얘기하면서 풀이는 앞에 있는 걸 뜻한다라고 얘기했지. 이런 것들이 다 라틴어에서 비롯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로마의 어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의 어순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 어순은 수식어가 뒤에 있어요. 수식어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나비가 훨훨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 사람들은 나비 아름다운 나라가 훨훨 이렇게 말한다. 나비 아름다운 나라가 훨훨. 자,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 어순이
한국어랑 다른 이 유럽에서 비롯된 영어를 배우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로마에서 수식어가 뒤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 문장 성분에서 수식어에 해당하는 친구는 형용사랑 부사에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뒤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라틴어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스페인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스페인어 쌤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Mi amor pasado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영어로 치면 My love pas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빈아 이거 어순 맞아 보여요? 틀려 보여요? My love past 맞아 보여? 틀려 보여? 틀려 보이지? 왜? 영어에선 형용사가 앞에 있었으니까. 오케이? 근데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어는 이 past란 말이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그래서 이 영어로 들어오는 규칙을 좀 얘기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적어볼게요. 요거 적어보자. 영어의 형용사 규칙. 형용사는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뒤에 있다. 형용사는 원래 뒤에 있었다. 형용사는 원래 뒤에 있었다. 자,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어. 잠깐 아름다운 나비라고 얘기할 때 자, 앞에서 수식하고 있잖아.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그러면 왜 뒤에 있지 않지? 라고 했을 때 자, 영어 물론 이 북쪽 언어거든요. 이 북쪽 언어의 특징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단어짜리 단일 형용사만 앞에서 수식한다. 단일 형용사만 앞에서 수식한다. 단일 형용사만 앞에서 수식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영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에는 짧은 말부터 배운다라는 거야. 우리는 짧은 말부터 배웠기 때문에 형용사가 앞에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제 고등부 영어를 위해서는 형용사가 뒤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원래 뒤에 있는데 그럼 그 규칙은 뭐냐?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한다.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뒤에 있다.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뒤에 있다. 자,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구조화, 분류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테이블 위에 책 좀 줄래? 자, 이렇게 하면 구문 분석 어떻게 하지? 전치사부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뒤에서 수식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 뒤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합니다 라고만 암기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어. 마실 것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두 단어니까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니까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이 책은 영어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분사구까지도 역시나 분사는 뒤에서 수식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세 단어니까 뒤에서 수식합니다. 오케이? 세 단어니까 뒤에서 수식한다. 그럼 분사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은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책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한 단어니까 앞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요거 패턴 우리 이제까지 다 밟아왔던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단 하나예요. 민정 정신 차리시고 요거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명사 뒤에 있다.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명사 뒤에 있다. 쌤이 라틴어고 나발이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다 까먹으셔도 돼요.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뒤에 있다. 요것만 기억하라.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뒤에 있다. 단일 형용사만 앞에서 수식하고 있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뭐라고요? 김규빈 뒤에 있다.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뒤에 있다.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뒤에 있다. 그래서 지금 분사를 얘기하기 전에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거라고 했지. 근데 분사라는 친구는 준동사니까 자신만의 뭐를 가질 수 있어?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가질 수 있어. 대체로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뒤에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할 수 있죠? 다음 주에 분사 바로 쌤 수업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수업 정리할 거예요. 수업 정리할 건데 자, 첫 번째 오늘 배웠던 태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됩니다. 사형식, 오형식 제외하면 동사의 태는 뭐로 구분하면 된다고? 뒤에 있는 목적으로 구분하면 된다고. 자동사, 사형식, 오형식 동사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틀릴 때마다 암기하면 된다고. 이번 숙제 여러분들 하시면서 되게 열받을 거예요. 채점하다 보면 왜 틀렸지? 이 동사는 자동사라서. 그럼 그때 열만 내지 마시고 그때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또 목적어 있어서 내 능동 골랐는데 수동쓰래 봤더니 이 동사는 사형식이어서 목적어가 있다. 그거 진짜 실제로 채점할 때 열받거든요. 근데 화만 내지 마시고 암기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다시 태는 뒤에 있는 목적어 규칙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준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준동사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꾼 것. 준동사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꾼 것. 근데 준동사는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가질 수가 있고 수일치를 가질 수가 없고 시제는 반만 가지고 태는 완전히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제는 시제 파트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태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준동사만의 주어가 직접 하고 있는지 당하는지를 통해서 파악하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적어 규칙을 따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오늘 배웠던 분사입니다.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것이다.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분사는 원래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대체로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형용사 규칙에 따라서 원래 형용사 규칙이 뭐였다고요? 원래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명사 뒤에 있었다. 그 규칙에 따라서 분사 구도 분사가 구를 이루면 명사 뒤에 있을 것이고 분사가 한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명사 앞에 있었다. 기준 이제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숙제 안내하겠습니다.
답지 없는 자 손 들어보세요. 답지 다 있죠? 분명히 답지 있어? 네. 네, 잠깐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쌤이 화요일날 클리닉 나눠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인데 오늘 혹시 미리 하고 온 사람? 없지? 네, 오늘부터 클리닉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클리닉 진행해 주시고 요거 다음 주 목요일에 검사할 거예요. 오케이? 다음 주 목요일에 검사할 겁니다. 재민이 가져왔어 혹시? 했어? 반 정도? 아직 완성 안 한 거네, 그렇지? 그러면 다음 주에 검사할게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은 숙제 데일리 꺼내서 대기하시면 되고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지금 그 숙제 범위의 그러니까 쌤이 내일 이 숙제 범위의 분량을 지금 좀 풀어보면서 쌤이 돌아다니면서 채점할게요.